2009년 1월 15일 US 에어웨이즈 여객기가 공항에서 이륙한 지 2분 만에 새떼와 충돌하며 허드슨강에 비상 착륙한다. 대참사가 예견되었던 사고. 그러나 탑승객 155명이 전원 구조되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한복판에서 3,000명에 달하는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테러. 하지만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2,000명이 넘는 직원 대부분이 생존한 회사가 있었다. (2013년 7월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사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결코 준비되지 않은 기적은 없었다. 평범한 일상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각종 재난과 사고들. 만약 당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탁을 한다거나 뭐 그런 방법밖에는 잘 못할 것 같은데요. 방법이 없지 뭐 그냥 당하는 거. 전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지하철. 갑자기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 고리가 발생했습니다. 고리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 객차. 고리가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은 필사의 탈출을 벌인다. 주시기 바랍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생각했던 대로 몸이 잘 따라주지 않고 우왕좌왕.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변하고 엄청난 공포감이 밀려들기 시작한다. 다행히 실제 상황은 아니었지만 모두에게 아찔한 순간이었다. 금방 쉽게 탈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앞이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약간 무서웠어. 애기랑 같이 있으니까 더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로 일어나면 진짜 제대로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1분 1초가 급한 비상 상황.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자, 자세가 어때요? 자세가 낮아요? 자세를 낮게 취해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보니까 거의 다 높은 곳.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침착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연기는 1초에 3에서 5m씩 위로 올라갑니다. 자, 신기하게도 옆으로는 1초에 1m씩밖에 못 가요. 여러분들 걸어가도 연기보다 빨리 옆으로는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내용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선 머리가 아닌 몸이 먼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학습이 중요하다. 이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물론 지금은 기억에 안 남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받을 예정이거든요. 얼마나 신속하게 몸이 반응하느냐가 재난 속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것이다.
사실은 이제 큰 재난이 우리가 발생을 했다 하면은 사람이 당황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닉 상태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은 우리가 IQ가 한 4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비상 메뉴를 익혀 두 가지고 머리보다 몸이 저절로 따라가게 해주는 상황까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논리나 머리로 행동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조건 반사로 행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900년경) 러시아의 생리학자 파블로프는 특별한 실험을 통해 한 가지 원리를 발견했다.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리자 나중에는 종을 울리기만 해도 개가 침을 흘린다는 것이다. 즉 학습을 통해 익숙해진 행동은 몸이 본능처럼 반응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조건 반사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왓슨은 파블로프의 실험을 인간에게도 적용시켜봤다. 흰쥐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아기가 흰쥐에게 가까이 갈 때마다 큰 소리를 내자 나중에는 아기가 흰 쥐만 봐도 피하려는 반응을 보였다.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 몸이 먼저 알아서 행동하는 조건 반사. 꾸준한 훈련과 준비 속에 만들어진 이런 습관 같은 행동이야말로 대형 재난 속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기적의 조건이 아닐까? 일단은 어떤 위험일 때는 이렇게 해야 행동해야 된다. 이거는 꼭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은 지켜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파블로프의 실험을 통해서 꼭 우리가 이제 체화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라 보고요. 지난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자신의 삶을 비관한 50대 남성이 대구 지하철 안에서 저지른 방화로 인해 무려 200명에 달하는 무고한 생명이 쓰러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대참사.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1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는 곳. 하지만 유가족들에겐 여전히 끔찍하고 가슴 저리는 기억의 공간이다. 화재가 벌어졌던 중앙로역 한켠엔 그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지금 저런 전화 손잡이라든지 저런 것들이 쑥쑥 늘어져 있는 걸 보면은 그 당시 열이 이렇게 얼마나 심했을까. 또 일이 여기까지 까맣게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연기라든지 그런 가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입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생각이 많이 나죠. 뜨거운 화마 속에서 사라져간 안타까운 생명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생을 달리한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다. 엄마가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파.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아들만 생각하고 가슴에 묻고 있는 이 한을 언젠가는 엄마하고 만나겠죠. 이제는 눈물이 마를 만도 한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 때면 여전히 큰 대못을 가슴에 박는 것 마냥 아프기만 하다. 200명에 달하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이유는 화재도 화재였지만 사고 초기 기관사의 우왕좌왕한 미숙한 대처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과 사를 갈랐다. 지시받은 대로밖에 움직일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지시를 내려다오. 어떻게 할까? 명을 내려다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성모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운정사령은 즉각적인 답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나온 얘기가 판 내리고 탈출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제 판 내리고 탈출해라는 얘기가 판 내리는 얘기가 막 손길을 뽑으라라는 얘기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수동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엄청난 재난 속에서 책자에 적혀 있는 수백 가지 안전 매뉴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몸이 무엇을 해야 할지 즉각적으로 판단하지 못했고 결국 대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국민들 마음속에는 평상시에 사고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고는 나를 피해가는 것, 나와 상관없는 것, 이런 무감각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사고가 나도 난 살 수 있어 라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사를 부르는 하나의 단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벌어진 지 11년 후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다. 2014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회의 불만을 품은 누군가의 방화. 당시 전동차 안에는 370여 명의 승객이 탑승 중이었다. 11년 전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 하지만 이번엔 그때와 달랐다. 당시 우연히 사건이 벌어진 객차에 탑승했던 영무원 권순중 씨. 제가 승차한 곳이 여기 4-2였습니다. 저기 어르신분 두 분 계시는 곳에 불이 가슴 높이, 이 위치에서 가슴 높이 차올랐습니다. 여기에 배낭이 하나가 있었고요. 여기 배낭이 하나 있어가 신나 두 통이 보였어요. 이 정도 높이로 차오르고 있었죠. 갑자기 치솟은 불길.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객차 안은 공포와 두려움, 혼란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권순중 씨는 당황하지 않고 순간적인 판단에 몸을 맡겼다. 평상시 저희가 이제 교육을 받거나 위치를 다 알지 않습니까? 소화기. 본능적으로 저쪽으로 뛰게 된 거죠. 이렇게 뛰면서 또 비상벨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비상벨을 좀 눌러달라고. 저는 소화기 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뛰어가면서 이거를 그렇죠. 이렇게 바로 끌고 바로 뺐죠. 위기의 순간 즉각적으로 몸이 반응해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한 권순중 씨. 그의 적극적이고 재빠른 행동 덕분에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행동. 하지만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 저희가 매달 안전교육하고 뭐 소화기라든지 소화기는 물론이고 방독면, 뭐 인공호흡기 직원들이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면 본능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을 자주 했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가 몸에 밴 어떤 그게 됐기 때문에 된 결과라고 봅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던 도곡역 지하철 화재. 똑같은 상황에 순간의 대응이 참사와 기적을 가른 것이다.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역시 이제 체험된 어떤 그런 그 숙지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판단 능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체험형 훈련과 교육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1월 15일 노스캐롤라이나행 여객기가 미국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이륙한 지 2분 만에 세 대와의 충돌을 일으켜 엔진이 모두 고장나고 만다. 어느 공항으로도 착륙이 불가능한 상태. 체슬리 설렌버그 기장은 사고 발생 2분 만에 얼어붙은 허드슨강의 비상 착륙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고 관제탑의 구조대 급파를 요청했다. 사고가 일어나고 불시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6분. 승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탑승객들은 비상구를 빠져나와 여객기 날개 위에 올라서서 구조를 기다렸다. 결국 탑승객과 승무원 155명이 전원 구조되며 이른바 허드슨강의 기적을 낳았다. 설렌버그 기장은 이 놀라운 결과는 평소 훈련받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pecting the unexpected and having an effective plan for dealing with it must be in the very makeup of every professional airline pilot. 2001년 9월 11일 뉴욕 한복판에서 벌어진 끔찍한 테러. 뉴욕의 상징이었던 무역센터 건물이 붕괴되며 무려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 속에서 2,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무사히 탈출에 성공한 회사가 있었다. 바로 모건 스탠리사다. 이 놀라운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보안 책임자 릭 리스콜라 덕분이다. 그는 평소 자주 예고 없이 비상벨을 울려 최대한 비상 상황과 근접하게 훈련을 실시했고, 심지어 외부인들도 기본적인 안전 브리핑을 받도록 했다. 이런 기적이 비단 외국의 일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방파제와 충돌하며 동체의 절반 이상이 화염에 휩싸였다. 당시 비행기 안에는 300명이 넘는 승객과 승무원들이 타고 있는 상황. 그러나 누구보다 침착했던 승무원들은 매뉴얼에 따라 이른바 항공기 사고의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90초 안에 승객들을 일사천리로 대피시켰다. 대형 참사가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평소 훈련을 통한 즉각적인 대처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They helped evacuate 300 people, and stories of their bravery are being told around the world, reminding many that flight attendants do more than keep passengers comfortable on a flight. They've trained to save lives. 철저한 안전훈련을 통과해야만 정식 승무원이 될 수 있는 항공기 승무원 안전교육.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이 대형 재난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도심 한복판에서 구조훈련에 한창인 서울의 한 소방서 대원들. 훈련이지만 임하는 자세는 실전을 방불케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훈련. 구조 전문가들이 이렇게 힘든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전처럼은 현장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정상이 훈련을 안 하면 현장에서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거나 인명구를 구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반복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대원들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즉각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하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고 말한다.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면은 큰 사고로 발전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조금이라도 좀 알고 있다면은 어떤 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겠죠. 골든타임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시간 골든타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안전 매뉴얼이 담긴 책자를 뒤적이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 우리 몸이 알아서 행동해야 한다. 비상 상황에서 내 몸이 즉각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100가지의 훌륭한 이론도 수천 권의 안전 책자도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룰이 필요하고 매뉴얼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할 때는 3S인데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 Selective 영어로 하면 맞춤형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그 매뉴얼이나 사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가장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도록 사전에 유도가 돼야 되겠고요. 일단 만들어진 매뉴얼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심플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경기도의 한 페인트 공장.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전보건수칙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관리동 1층 회의실로 화재 감지기 작동 시 지금 보이시는 화살표 방향을 통해 출입구로 대피하시고
건물 밖에서는 지금 보이는 화살표 방향을 통해 정문으로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같이 회의 시작 전에 실시되는 안전교육. 직원들에게 비상구의 위치와 비상조치 매뉴얼 등을 최대한 간결하지만 꼼꼼히 숙지시킨다. 업무하시기 전에 매일매일 같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 회의 때도 이제 시작 전에 안전보건 수칙을 지금 교육받고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이제 인명 피해나 뭐 대량 재산 피해가 나기 때문에요. 수시로 몸에 배어가지고 대피할 수 있고 화재 진압을 할 수 있게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매일 아침 정기적인 안전교육.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사원들의 머릿속에 주입시키고 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안전사고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습관화돼서 초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실시돼야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게 아닌 습관을 만들어내는 반복적인 교육. 물론 처음부터 이런 교육이 실시된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이곳 최고 경영자로 취임한 허성 사장. 취임 이후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기업 매출이 아닌 안전이었다. 취임해서 첫 말씀을 드린 것들이 우리 임직원들을 모셔놓고 처음 드린 게 안전에 대해서만은 저는 어떤 용납도 하지 않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기본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용납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지키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고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 회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다국적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허성 사장.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허성 사장은 이런 교육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했다. 작년 10월 말 아틀란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12시 이후 1시 사이였는데 깜빡 잠이 들은 사이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비상벨이 울렸을 때 옆에 있는 패스포트와 제 전화기만을 가지고 굉장히 빨리 문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비상구를 저희는 항상 가게 되면은 호텔이라든지 어느 건물에 들어가면 비상구의 위치 그리고 현재 있는 호텔 방에서부터 비상구까지를 항상 먼저 알아보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비상벨이 울리고 불과 2, 3분 만에 허성 사장을 비롯해 출장 온 직원 7명이 모두 대피한 것이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페인트 공장인 만큼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안전사고에 신경을 쓰고 있다. 상시적인 안전교육 외에도 틈날 때마다 시설 안전 점검이 꼼꼼히 이루어진다. 가동전 점검은 매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정기 안전 점검은 연 4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특별 안전 점검을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 발생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비상벨과 함께 화재 발생을 알리는 방송. 순식간에 붉은 연기가 공장 밖으로 퍼져나오는 일촉즉발의 상황. 직원들은 평소 교육받았던 대로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일사불란하게 소화기를 집어들어 화재를 진압하는가 하면 재빨리 소방전을 찾아 호스를 꺼내 물을 뿌리고 그 사이 소방차까지 출동한다. 불과 5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모두들 매뉴얼대로 행동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닌 훈련. 이곳에선 불시에 이런 훈련들을 실시해 직원들의 실전 감각을 높이고 있다. 반복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떨어졌을 때 본인이 해야 될 업무 분장이랄까 이렇게 숙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으로 익혀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글쎄요, 머리보다는 몸이 더 빨리 반응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실제 그렇기 위해서 아주 작은 사소한 일부터 반복해서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단순 명료한 안전교육을 반복해서 학습하고 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 발생 시 몸이 반응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봤느냐. 실질적으로 해보지 않고 우리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황 발생 시에 IQ가 40되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천안의 한 실내 수영장. 요즘 이곳에선 특별한 수영 강습이 펼쳐지고 있다.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살아나올 건지, 구명조끼가 있을 때 살아나오는 거랑 구명조끼 없을 때 살아나오는 거랑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미리 연습을 하는 거야. 알겠죠? 단순한 재미와 운동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법을 배우는 아이들. 실제로 사고가 터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 자, 살기 위한 방법을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교육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세월호 참사 이후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강습을 받겠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그만큼 사전 안전 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번이라도 이런 사고가 우리가 살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 강습이고요. 사고가 났을 때 구명조끼를 한 번이라도 입어본 친구들은 더 물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강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실전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다. 바다에 빠졌을 때 무서울 것 같았는데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친구가 바다에 빠졌을 때 인공호흡으로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히 교육을 시키고 충분한 훈련을 시킨다면은, 체화된 어떤 훈련을 시킨다면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3만 달러, 4만 달러 넘어서서 선진국으로 가는 어떤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고들. 아직도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만약 당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당신은 준비가 되었습니까?